어머니, 이 냄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자는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리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뭐,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잖아요. 요리하고 청소하는 게 어머니 일이시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요리는 저희 입맛에도 안 맞고요. 가사도우미. 영자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영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이영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슬리퍼를 끌며 주방으로 향하는 영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작은 기도를 올리며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스테인리스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끓였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볶음과 계란말이까지 준비하니 상차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침실에서 며느리 수진이 나오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쳐다보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 준비 다 됐어. 활짝 웃으며 인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예요. 찬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따뜻했던 집 안 공기가 한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네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창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리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 냄새가 뵐 텐데 정말 답답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침 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수진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구수하다고 칭찬받던 된장찌개 냄새가 이제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냄새가 되어버린 건가요? 괜시리 주춤해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죄스럽고 미안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추우니까 창문 좀 닫자. 아니에요, 어머니. 좀 더 환기시켜야겠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딱딱하고 날카로웠어요. 영자는 부엌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그냥 아침 환기 정도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내 요리를 문제 삼을 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점심시간, 영자는 부엌에서 준호와 수진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준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갈비를 삶고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워서 3시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오늘 준호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수진이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더니 코를 막는 거예요. 어머니, 이 냄새. 응? 갈비찜 냄새인데. 안 좋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른 채로요. 어머니 요리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어머니가 요리하시면 집안에 냄새가 배잖아요. 제 명품 옷이랑 가방에도 다 배고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마다
민망하거든요. 영자는 가족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토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손도 좀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렇게 먹어요? 영자의 손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사랑으로 요리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잖아요. 영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는 게 어머니 일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돈도 좀 벌었으니까 진짜 가사도우미 불러서 어머니는 좀 쉬세요. 솔직히 어머니 요리는 저희 입맛에도 안 맞고요. 72년을 살아오면서 들어본 말 중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이제는 가사도우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앞으로 배달 음식 시킬게요. 프리미엄 도시락이 있거든요.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이에요. 어머니 손은 좀 그렇잖아요. 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사랑으로 요리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럽다고 합니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영자에게 남은 건 두 아들과 빚뿐이었습니다. 당시 큰아들 준호는 대학생, 작은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너희들 대학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영자는 새벽에 일어나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 빌딩 청소, 식당 설거지, 노점상.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손이 튼 적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아이들도 힘들어할 테니까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드디어 대치동에 작은 빌라를 샀어요. 2억 3천만 원. 20년 대출을 받아서요.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 영자는 빌라 등기부등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전세로 살았는데 드디어 내 집이 생긴 거예요. 비록 작고 낡은 빌라였지만 영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닦고 정리했어요. 내 집이니까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치동 재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영자의 낡은 빌라가 헐리고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영자는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33평형 아파트. 시세는 18억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집에 살게 되다니. 영자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 잘 살게요. 그리고 얼마 후 큰아들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한수진. 서울대 출신의 외국계 회사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결혼식 날 수진은 영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고. 준호 부부는 전세집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치동 전세가는 7억. 준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영자는 아들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자. 집이 넓잖아. 엄마 괜찮아요? 불편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사는데 외롭기도 하고. 같이 살면 좋지.
손자 얼굴도 볼 수 있고 사실은 핑계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배려한 거였어요. 영자는 큰 방을 아들 부부에게 주고 본인은 작은 방을 썼습니다. 처음 1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수지는 직장에 다니느라 바빴고 영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요리, 청소, 빨래.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네가 회사 일도 바쁜데. 엄마가 할게.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손자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잘 키울게. 영자는 손자 돌보는 일까지 떠맡았습니다. 수지는 출산 후 3달 만에 복직했거든요. 영자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새 재우는 일을 했습니다. 밤에 준서가 울면 영자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영자는 손자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어요. 아가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가 조금 힘들면 뭐 어때? 가족이 편하면 되지. 하지만 작년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수진이 투자한 돈이 몇 배로 불어났어요. 5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2억이 되고 수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수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요즘 투자 좀 해서 돈 벌었어. 3억? 비트코인. 영자는 수저를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3억? 우리 시어머니? 그냥 애 봐주시고 밥 해주시는 거지.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 우리는 그냥 집 넓으니까 같이 사는 거지. 영자는 비눗물 묻은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솔직히 좀 답답해. 시어머니가 매일 요리하시는데 그 냄새가 진짜 명품 옷에 다 배거든. 친구들이 너네 집 냄새 난다고 해. 영자는 거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 집 우리가 상속받으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되고 솔직히 18억짜리 집인데 참을 만하잖아.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소유자 이영자. 영자는 등기부등본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산 집이야. 재건축으로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과 준호의 대화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아파트가 18억이래.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좀 불편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우리 엄만데. 당신은 맨날 그렇게 말만 해. 솔직히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이제 지겨워. 우리 돈도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주인인데.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집이 될 건데. 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내가 20년 대출 갚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상속받을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수진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영자를 보더니 쌀쌀맞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또 그 된장찌개세요? 응. 준호가 좋아해서. 어머니, 저 이제 배달음식 시킬 거예요. 제 돈으로요. 솔직히 어머니 요리는 좀 올드하잖아요. 요즘은 아무도 이렇게 안 먹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드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요리가 이제는 올드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비트코인으로 번 돈을 미천 삼아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넬백,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신발. 매일 택배가 왔어요. 수진은 SNS에 명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강남라이프, 해시태그 투자성공, 해시태그 경제적 자유, 해시태그 명품 컬렉션.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언니 대박, 부럽다. 나도 투자 좀 가르쳐줘. 수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택배 상자가 20개나 쌓여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다 뭐야? 택배 상자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디올, 프라다. 상자 하나하나가 영자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쌌어요. 그때 거실에서 수진이 나왔어요.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그거 제 방에 좀 갖다 놓아주세요. 제가 지금 손톱 관리 중이라서 못 만져요. 영자는 택배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20개가 넘는 상자들. 하나하나가 묵직했어요. 이게 다 네 거니? 네. 제가 투자로 돈 좀 벌어서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영자는 72세의 무릎으로 택배 상자를 한 개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5번째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택배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돕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10번째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20개의 상자를 다 옮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영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근데 물 좀 갖다 주세요. 목마르네요. 영자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찬물을 컵에 따라서 수진에게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 얼음 넣어주세요. 저 얼음물만 마셔요. 영자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오후 내내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밥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밥 먹자. 오늘 준호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아.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밥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저 이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수저를 든 채로 멈췄어요. 8살 준서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요리 냄새요.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느끼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토할 것 같다고 합니다. 집안에 냄새가 배잖아요. 제 명품 옷이랑 가방에도 다 배고요. 어제 친구 만났는데 너네 집 된장찌개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창피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 밥이 더 맛있는데. 준서야, 너 할머니한테 세뇌당한 거야.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 이리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하지만 할머니가 이리 오라니까. 준서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영자를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전 배달 음식 시킬게요. 어머니는 드세요. 저는 밖에서 먹을게요. 수지는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켰습니다. 고급 일식 레스토랑. 1인분에 5만 원짜리 도시락이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전 솔직한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죠? 영자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인데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는 척하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주문한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고급 일식 도시락 3인분. 15만 원이었어요. 자, 준호 오빠도 같이 먹어요. 어머니 음식보다 훨씬 깨끗하고 맛있어요. 나는 엄마 음식이 좋은데. 어머니 음식? 그거 위생적이에요? 노인분들은 손 씻어도 세균이 많다고 하던데. 제 친구가 의사인데 노인분들 요리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위생적이지 않다고? 평생 깨끗하게 요리했는데 세균이 많다고?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수진이 시킨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시킨 음식을 아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린 밥상은 차가워져 가고 있었어요.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내일 혼자 먹어야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고급 일식, 이탈리안, 프렌치, 중식. 하루에 10만 원씩 썼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고급 도시락 포장이 쌓여 있었어요. 샴페인색 포장지, 금방 로고. 그런데 영자가 먹을 건 한 끼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그런 음식 입맛에 안 맞으시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어머니 나이에는 소화도 안 되실 거예요. 영자는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었어요. 72살 노인이 18억짜리 자기 집에서 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응? 어머니 손. 좀 그렇지 않아요? 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72년을 살면서 일한 손이었어요. 솔직히 그 손으로 요리하시면 저는 좀 그래요. 노인분들은 세균도 많고 손톱 밑에도 모가 많이 끼고 그러잖아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균? 손톱 밑? 제 친구가 의사인데요. 노인분들 손에 세균이 엄청 많대요. 특히 주방 일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고요. 손을 아무리 씻어도 피부 자체가 노화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대요. 나는 매번 깨끗이 씻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세균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준서 건강이 걱정돼서요. 어린애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영자는 자신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한 손. 사랑으로 가득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균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부엌 사용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제가 이제 요리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온라인 클래스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부엌을 쓰시면 제 조리도구랑 섞이잖아요. 저는 위생적으로 하고 싶어서요. 그럼 나는 어머니는 배달 음식 시켜드릴게요. 제 돈으로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쉬셔야죠.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부엌에서, 내 집 부엌에서.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네 와이프가 나보고 부엌 쓰지 말래. 뭐? 내 손이 더럽대. 세균 많대. 부엌에서 나가래. 준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요리 배우고 싶어 해. 조금만 이해해줘.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데 좋은 일 아니야? 이해? 40년 동안 요리하던 부엌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쉬는 거지.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72살이잖아. 요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나이? 엄마, 이제 좀 쉬어야지. 며느리가 하겠다는데 하게 둬. 엄마가 어른이니까 좀 양보해주면 안 돼? 수진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또 그 말입니다. 엄마가 어른이니까 참으라는 말.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자는 작은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취미였어요. 손주들에게 줄 모자를 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영자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제가 투자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방을 제 서재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방을? 네. 어머니는 저기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 방 있잖아요. 창고로 쓰던 방. 창고. 어머니 혼자시니까 작은 방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저는 컴퓨터도 놓고 책상도 커야 하고 책도 많고 모니터도 2개 필요하고요. 어머니는 그냥 주무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작은 방으로도 충분하시잖아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본인 명의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수진아, 그 방은 정말 작고 어두워. 창문도 거의 없고 습기도 차고. 괜찮아요. 어머니는 낮에도 별로 안 계시잖아요. 경로당 가시고 산책 가시고 그러시니까 그냥 주무실 때만 쓰시면 되잖아요. 수지는 이미 영자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오늘 중으로 옮겨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짐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옷도 몇 벌 안 되고. 수지는 영자의 옷가지와 이불을
아무렇게나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옷을 개지도 않고 그냥 구겨서 넣어요. 영자가 아끼던 남편 사진도 그냥 던져 넣습니다. 액자가 박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사진은 조심히 좀. 에이, 괜찮아요. 사진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데. 지나간 일 붙들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영자가 아끼던 한복도 꺼냈습니다. 명절 때 입던 고운 한복이었어요. 어머니, 이 한복도 이제 버리세요. 요즘 누가 한복 입어요. 명절 때도 다들 평상복 입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럼 일단 넣어둘게요.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수지는 한복을 구겨서 박스에 넣었습니다. 비단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30분 후 영자의 짐은 모두 창고 같은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방 크기는 3평도 안 되었어요. 창문은 작고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영자는 작은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어요. 창문은 너무 높아서 밖을 보려면 의자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게 내 방이라고? 수지는 이미 영자가 쓰던 큰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을 들여놓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조명도 새로 달고 커튼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 방 예쁘죠? 투자 공부하기 딱 좋아요. 모니터도 2개 놓으니까 차트 보기 편하고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네 와이프가 내 방을 빼앗아 갔어. 엄마, 빼앗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를 창고 같은 방으로 내쫓았어.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작은 방으로. 엄마, 수진이가 요즘 투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이해해줘. 수진이 덕분에 우리 살림도 좀 나아지고 있잖아. 수진이가 돈도 많이 벌었어.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알고 있니?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알지만 엄마, 우리 다 가족인데 방 하나 가지고 엄마가 어른이시니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투자 공부하느라 힘들어해. 조금만 배려해 주면 안 될까? 배려? 내가 받는 배려는? 엄마는 어른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솔직히 엄마 방이 좀 크긴 했잖아. 혼자 쓰시기에는. 또 그 말입니다. 어른이니까 참으라는 말.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바닥이 차가웠어요. 보일러가 잘 안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환기도 잘 안 되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방에서 잔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과 준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방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해? 그래도 우리 엄만데. 당신 엄마 아파트가 18억이래.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좀 불편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솔직히 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년만 참으면 우리 집이 되는 건데. 여보,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영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상속, 얼마 안 남았다. 참으면 된다. 결국 목표는 18억 아파트였구나. 그리고 며느리는 내가 곧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작은 방에서 나오는데 수진이 영자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큰 방에 남아있던 영자의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이 옷들 다 오래됐네요. 제가 버릴게요. 이런 거 입고 다니시면 저희가 민망하잖아요. 수진은 영자의 옷을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아끼던 옷들이었어요. 그건 내가 아끼는 옷인데. 어머니, 이런 옷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강남에 사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옷 입고 다니시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제가 새 옷 사드릴게요. 시장에서 파는 거로요. 할인하는 날 가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영자가 30년 동안 아끼던 한복도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고운 분홍빛 한복이었어요. 그 한복은 명절 때 입는 건데 요즘 누가 한복 입어요? 구시대 유물이잖아요. 어머니, 시대에 맞춰 사세요. 요즘 노인분들도 다 등산복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영자는 쓰레기 봉투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한복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거였습니다. 결혼 기념으로요. 비단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새 옷 사드린다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옷으로요. 이건 네 시아버지가 사준 거야. 그래도 오래됐잖아요. 버려야죠. 옷도 유통기한 있어요. 영자는 한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오후 수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안주는 고급 치즈와 생햄이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목이 말랐어요. 그때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 집 진짜 좋다. 대치동이면 얼마야? 18억? 근데 시어머니 명의라서 빨리 상속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 에이, 그럼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잘해? 무슨. 그냥 참는 거지. 솔직히 같은 밥상에서 먹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돈 때문에 참는 거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서 있던 영자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이것만 상속받으면 그때는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되고 아니면 알아서 어디 가시겠지. 언니 완전 대박이네. 18억짜리 집 공짜로 상속받는 거잖아. 그러게. 그것도 대치동에. 나중에 20억은 넘을 거야. 지금도 값 오르고 있는데. 근데 시어머니는 언제쯤? 글쎄. 지금 72세니까.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영자는 물컵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쨍그랑. 거실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물컵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조심하셔야죠. 영자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까지 뭐라고 한 거니? 뭐요? 상속? 요양원? 공짜? 얼마 안 남았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그건 제가 농담으로. 농담? 요양원 보낸다는 게 농담이야? 내가 곧 죽기를 기다린다는 게 농담이야? 거실의 친구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시어머니야. 그리고 이 집 주인이야. 주인? 이 집은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산 집이야. 재건축으로 가격이 오른 것뿐이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72살이야.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어. 창고 같은 방에서 재우고 부엌에서 쫓아내고 내 옷을 버리고 요양원 보낸다고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영자는 등기부등본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이것 봐.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이야. 그런데 네 와이프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더구나. 준호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상속받으면 나를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 친구들한테 내가 곧 죽기를 기다린다고도 했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사실이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이웃 박순애를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부녀회장인 순애는 영자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영자야, 어제 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나도 창문 열어놨거든. 들었어? 다 들었어. 요양원 보낸다고? 18억 공짜로 상속받는다고? 곧 죽기를 기다린다고?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영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영자야, 나도 이제 못 참겠어. 30년 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이렇게 당하는 걸 더 이상 못 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그래도 내 아들 와이프인데. 아들? 네 아들은 와이프 편만 들잖아. 엄마가 어른이니까 참아달라고? 그게 아들이 할 말이야? 72살 노인을 창고방에서 재우면서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자야, 지금 당장 변호사 만나.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할 거야. 며느리는 더 심해질 거고 아들은 계속 며느리 편만 들 거고. 변호사? 응.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법무법인 대표야. 부동산이랑 상속 전문가거든. 우리 부녀회에서 자문받는 분인데 정말 실력 좋아. 지금 당장 전화할게.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나눈 후 영자를 쳐다봤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대.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순애야. 고마워. 고맙긴. 30년 동안 친구한 게 어디 갔어. 영자야, 이제 당당하게 살 차례야. 오후 2시, 영자와 순애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법무법인 문을 열자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이영자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영자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죽 의자가 푹신했어요. 순애 이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요. 먼저 등기부등본 좀 볼까요?
영자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100% 본인 명의시군요. 재건축 후 현재 시세는? 네, 대략 18억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담보나 대출은 없으시죠? 있었는데 10년 전에 다 갚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완전히 깨끗하네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이 집이 어머님 명의인 걸 알고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함부로 대한 거네요. 소유권을 몰랐으니까.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서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에는 담보도 없고 가압류나 가처분도 없습니다. 완전히 어머님 소유예요. 그리고 증여 이력도 없네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본인 명의이시니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다만 며느리분이 현재 이 집에 거주 중이시죠?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요. 네. 5년 전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유주이신 어머님이 원하시면 매매 가능하고 새 소유주가 원하면 거주자에게 퇴거 요청도 가능합니다. 며느리분이 전세금을 내신 게 아니라면요. 전세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무상으로 살게 했어요. 그럼 더더욱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분은 무상 거주자일 뿐입니다.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영자야, 괜찮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며느리께 증여하신 재산이나 명의를 빌려주신 것은 없으시죠? 없어요. 전부 제 명의예요. 통장도 주식도 전부요. 예금이나 주식은 얼마나 되시나요? 정기예금이 2억 정도 있고 주식이 5천만 원 정도요. 좋습니다. 그럼 총 재산이 약 20억 정도 되시겠네요. 모두 본인 명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대치동 이평수는 수요가 많아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매수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가족들한테는 언제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 통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해요. 왜요? 만약 미리 말씀하시면 며느리 분이 방해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매수인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거나 안 나간다고 버틴다거나. 그래서 계약 후에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영자야. 비밀로 진행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미리 알리면 안 돼. 그리고 계약금을 받으시면 그때 가족분들께 통보하시고 잔금일까지 이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한 달. 네. 그동안 새로운 집도 구하시고 이사 준비도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전세나 매매 둘 다 가능하시겠네요. 18억이면 어디든 갈 수 있으십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며느리 분이나 아들분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럴 수도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명의 집을 파는 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거주시켰으니 오히려 이영자님이 5년간 베푼 거죠. 전세금만 해도 7억인데 그것도 안 받으셨잖아요. 영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만약 며느리분이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여주시면 바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영자야, 새 집도 네 명의로 해. 절대 아들 명의로 하지 마. 순의 이모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로 관리하시고 나중에 유언장으로 상속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유언장. 네. 지금 당장은 아니셔도 되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네. 당당하게 사세요. 72년을 사셨으면 이제 본인을 위해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에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당하게 살 자격, 본인의 존엄성,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대하든 그건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무시당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명함입니다. 영자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순애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잘 결정했어. 이제 시작이야. 순애야, 내가 나쁜 건 아니지? 며느리를 내쫓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어? 평생 가족 위에 산 게 잘못이야? 며느리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토할 것 같대, 손 더럽대, 창고방에 재우고 요양원 보낸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영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설레어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영자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적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진이 부엌 사용을 금지했으니까요. 영자는 작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핸드폰만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영자는 집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재산을 확인하고 싶어요. 전부요.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정기예금이 2억 있으시네요. 그리고 주식계좌에 5천만 원어치.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그거 다 제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혹시 목돈 쓰실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혹시 이 돈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죠? 당연하죠.
어머님 명의시니까 언제든 사용 가능하세요. 영자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18억, 예금 2억, 주식 5천만 원. 총 20억 5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한 끼 굶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아파트요.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영자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중개사는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대치동 2평수면 금방 나갑니다. 요즘 시세가 18억 중반인데 18억 5천에 내놓을까요? 네.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언제 가능하세요? 사진은 인터넷에 있는 같은 평수 사진 쓰시면 안 돼요? 집에 가족이 있어서. 아, 비밀리에 진행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라인 매물 사진 활용하겠습니다. 혹시 보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때는 연락드릴게요. 가족분들 외출하신 시간에 짧게 안내하면 됩니다. 비밀 매물 처리 많이 해봤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알리지 마세요. 계약 끝날 때까지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매물이 올라간 지 5일째가 되던 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관심 있는 분이 계세요. 내일 오후에 집 보러 오신대요. 내일 오후요? 그때는 며느리가 골프 가는 날이에요. 괜찮아요. 영자는 30대 부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네요. 한강뷰도 좋고 채광도 완벽하고 30분간 집을 둘러본 부부는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약 진행하고 싶습니다. 언제 가능하세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집 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학군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학교 많아요. 우리 손자도 여기서 학교 다녀요. 혹시 거주자분들은 언제 이사 나가세요? 한 달 안에 다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1억 8,500만 원이 영자의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핸드폰에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한 달 후에 잔금 16억 6,500만 원 받으시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중개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수진의 악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손자 준서와 거실에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로봇 만들었어요. 우와, 우리 준서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도와줄까? 네, 할머니랑 같이 만들고 싶어요.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준서랑 놀아주실 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뭐?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아까 밖에 다녀오셨잖아요. 응, 씻었는데. 그래도 노인분들은 위생이 좀. 손을 씻어도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준서야,
이리 와. 엄마가 손 소독제 발라줄게. 엄마, 할머니 손은 깨끗한데. 넌 몰라.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이 있어.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셔서 세균이 많거든. 엄마가 의사 친구한테 들었어. 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준서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갔습니다. 영자를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조금만 참자.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참으면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자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가는데 수진이 막아섰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 부엌 출입 좀 자제해 주세요. 물 마시려고 했는데 물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 방으로요. 왜? 제가 이제 요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온라인 클래스도 신청했고 조리도구도 새로 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부엌을 쓰시면 제 조리도구랑 섞이고 저는 위생적으로 하고 싶어서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받아들이니까요. 보통은 뭐라도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오늘따라 순하시네요? 편찮으세요?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순해지는 거야. 그리고 네 말이 맞아. 난 이제 쉬어야지. 영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웃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끝이야. 그날 오후 영자는 작은 아들 부부에게만 상황을 알렸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미 계약했어. 아파트도 팔았고 새 집도 구했어.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2주 후면 쫓겨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명품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시어머니를 하대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준서 숙제도 봐주시고요. 영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수지는 명품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어요.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 2주만 더 기다려. 이제 곧이야. 영자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서 몰래요. 옷가지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남편 사진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이불, 그릇, 책,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72년의 삶이 박스 열개에 담겼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잔금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영자는 매일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수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요.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잔금일 이틀 전 영자는 공식적으로 준호 가족에게 통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이 모두 집에 있었어요. 영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준호야, 수진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준호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수지는 핸드폰으로 명품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네, 뭔데요? 저 지금 쇼핑 중인데 이거 한정판이라 서둘러야 해요. 핸드폰 좀 내려놔. 중요한 이야기야.
수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뭔데요? 그렇게 중요한 게. 빨리 말씀하세요. 10분 후면 한정판 판매 시작하거든요. 이 집 팔았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TV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수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5초간의 침묵. 뭐라고요? 이 아파트 18억 5천에 팔았어. 잔금은 이틀 후야. 그때까지 이사 나가야 해.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우리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 집? 이건 내 집이야. 네 명의 집이야. 영자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놨어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 확인해봐. 수지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으로 급하게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정말로 집을 팔았다고요? 응. 한 달 전에 계약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전에? 그럼 저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내 집이니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가 여기 5년 살았는데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집 아니었어요? 너희가 내 집에 얹혀 산 거지. 5년 동안 전세금도 안 내고 공짜로. 공짜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 건데요. 모셔? 창고방에 재우고 부엌에서 쫓아내고 토할 것 같다고 하고 요양원 보낸다고 한 게 모신 거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세금만 해도 7억인데 한 푼도 안 받았어. 그거 생각하면 너희가 나한테 진 빚이 7억이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네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가사도우미래. 토할 것 같대. 손 더럽대. 세균 많대. 부엌 출입 금지시켰어. 창고 같은 방에 나 혼자 재웠고 내 옷도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를 요양원 보낸대. 18억 공짜로 상속받는다고 했어. 내가 빨리 죽기를 기다린다고도 했고. 준호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했죠. 죄송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늦었어. 계약 끝났고 계약금도 받았어. 1억 8,500만 원. 여기 입금 내역서도 있어. 영자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계약금 1억 8,500만 원 입금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준서 생각해서라도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이틀 후에 어디로 가요? 너 3억 있잖아. 비트코인으로 번 돈. 그건 그 돈으로 전세 구해. 대치동은 무리고 강동쯤 가면 전세 3억에 있을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저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손자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72살 먹은 노인이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사람이 할 짓? 나한테 한 게 사람이 할 짓이었어? 저는 정신이 없어서,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없으면 다 용서돼. 스트레스 받으면 시어머니 학대해도 돼. 72살 노인을 그렇게 대해도 돼. 준호가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야. 네, 엄마. 너는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네 와이프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리고 이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아무데도 갈 데 없어요. 이틀 후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3억 있잖아. 비트코인으로 번 돈. 그거면 전세 충분히 구해. 그게 뭐야?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야? 준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3억이 정말 있는 거야? 어디서 난 돈이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대답해봐. 3억이 어디서 나온 거야?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영자는 작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솔직하게 말해. 그건 내가 아껴서. 거짓말하지 마.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생활비 통장도 확인했어.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간 거 다 봤어. 2년이면 1억 2천이야.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지금 당장 설명해. 당신 내 돈 훔친 거야? 횡령한 거야? 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다 들렸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여보, 오늘 끝이에요. 이제 자유해요. 하늘의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어젯밤에 수진이한테 다 물어봤어요. 3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영자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돈을 훔쳐서 투자한 거였어요. 제 프로젝트 자금 2천만 원,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빼돌렸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신 생활비도 다 빼돌렸어요. 매달 100만 원씩 드렸는데 수진이가 명품 사는데 다 썼어요. 집안 살림은 제 월급으로만 돌리고 총 5천만 원 정도를 빼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대요. 그게 3억이 된 거예요. 운이 좋아서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영자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 수진이랑 못 살겠어요. 엄마한테 한 것도 그렇고 저한테 한 것도 그렇고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준서는 제가 키울게요.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창고방에서 주무실 때도 부엌에서 쫓겨나실 때도 저는 엄마가 어른이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제가 효자가 아니었어요. 준호야, 엄마 용서해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준서도 데리고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점심즈음이 되자 새 주인이 왔습니다.
영자는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갈게. 새 주인 왔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네 집 아니야. 나가야지.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어른이잖아. 영자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영자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 옮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스 10개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72년의 삶이 담긴 박스들이었어요. 한편 수진과 준호는 급하게 이사짐을 쌌습니다. 준호가 어젯밤 급하게 구한 강동구 투룸이었어요. 전세금 2억 5천만 원. 수진의 비트코인 돈으로 계약했습니다. 대치동 18억짜리 아파트에서 강동구 2억 5천짜리 투룸으로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명품백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꿈이라면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자는 마포구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창문을 열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예쁘죠? 하늘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펴고 그릇을 정리하고 남편 사진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요. 여보,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수진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준서의 양육권은 준호에게 넘어갔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횡령한 돈이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비트코인 돈은 5천만 원. 투룸 전세 2억 5천을 빼고 나니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명품백도 다 팔았습니다. 중고로 팔리니 반값도 안 됐어요. 투룸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을 빼야 했습니다. 전세금 2억 5천은 돌려받았지만 다시 전세를 구할 수 없었어요. 전세가가 3억으로 올라서요. 그리고 내야 할 위자료 때문에 정리하니 땡전 한 푼 남지 않았던 거죠. 수지는 고시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월 40만 원짜리 고시원. 3평도 안 되는 방. 화장실도 공용이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치동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던 18억짜리 집.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어요. 수지는 아파트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좁은 방에서 수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포구 오피스텔. 영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영자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혼자 먹는 밥이지만 행복했어요. 오전에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영자는 요즘 경로당에서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요리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영자 씨 손맛이 최고야.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이게 진짜 된장찌개지.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누군가 내 요리를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토할 것 같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서와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작은 아들 부부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준서는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우리 준서.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얼굴도 좋아지시고. 그래,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 영자는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평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요리였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해줄게.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미움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제일 중요해.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정말 안 돼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가 편해. 너희는 자주 놀러와. 그게 더 좋아. 가족들은 밤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기분이 좋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다리에 조명이 켜져서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 그리고 행복하게요.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어요.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